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쉬어갔고요. 오늘 네. 다시 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네. 시장 다소 아쉬웠어요.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포인트를 열심히 올려놨더니 오늘 하루 만에 좀 빼버리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반도체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충격파가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이 키워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ASML에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반도체군이 한번 휘청였거든요. 근데 사실 3분기 지금 수주가 예상치가 지금 56억 유로였는데 대폭 하회가 됐어요. 26억으로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5%대 급락을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군들이 오늘 시초가부터 시작을 해서 개파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노광장비 이 ASML 기업이 이제 네덜란드 기업인데 미국에서 이 노광 장비에 대한 그 수출을 막고 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쪽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좀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여파로 인해서 사실 2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지금 시장을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투심이 점점점 죽으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좀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퀄 테스트가 지금 불발 수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3이죠.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게 12단 제품을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물량이 이미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투심이 못 살아나면서 주가가 함께 빠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수도 함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좀 반도체군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 있었던 단독 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정밀이 SK 하이닉스 단 콜 테스트를 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을 보였다가 그래도 좀 만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단 혼자 공급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3%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 흐름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은 아마 좀 흔들릴 것 같아요. 하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하나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공동으로 지금 제작 중인 부분이 다음, 그러니까 차세대 그 하이브리드 본더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본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이 본더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 차세대 그 부분을 한화 정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 좀 급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연기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밸류업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월 달이면 이 밸류업과 관련된 ETF가 12개의 회사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한 차례 연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핵심 이유는 결국에 리밸런싱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네. 다수가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망감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네. 이게 출시가 지연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리밸런싱 기대감을 갖고 최근에 주가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뭐 통신주라던가 은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수급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ETF 출시 기대감은 선반영 다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평가 주들이 지금 이미 선반영이 돼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지주사 대표적인 거는 뭐 현대차라든가 LG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반기에 지수가 나왔을 때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런 ETF가 상품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일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회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닮은 꼴의 어떤 고배당 가치주 ETF가 다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ETF 상품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의문이다 보니까 회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KB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약간 좀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편입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여기에서 뭐 비중을 늘린다던가 신규 매수를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ETF와 관련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리밸런싱이 이번 출시 연기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또 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재편입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주가 향방을 좀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하고 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선점을 하기보다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기가 될지 네. 확정이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런 종목군을 건든다기보다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하셔야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역시나 바이오 강세입니다.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호재성 이슈를 들고 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바이오가 강했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또 한 번 바이오가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슈도 정말 많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가 위고비 기대감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네. 모멘텀이 워낙 많은 것 같고요. 학회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위고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듣다가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팬데믹이라고. 네. 예, 그래서 놀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르완다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 치명률이 지금 최고 88%까지 나오는 그 전염병 마르부르크병이라는 병과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죠. H5N1이 지금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또 팬더백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연내 통과가 될 미국 생물보안법이죠. 이게 이제 연내 통과가 될 건데 하원은 이미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도 지금 찬성하는 의원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예요. 연내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이 생물보안법은 결론적으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지금 제재하기 위함이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지금 뭐 바이오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그래서 중국을 지금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바이오를 자꾸 제재를 한다라는 부분은 미국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를 제재하는 거는 AI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 산업으로는 AI와 바이오가 이끌 거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CDMO 시장을 그런 캐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미 그 CDMO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은 ETF 시장보다는 네. 바이오를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종목 하나 없으면 참 아쉬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바이오가 그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한 가지 질문만 그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드리자면 사실 위고비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출신 날 그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론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네.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드는데도 인기가 워낙 많다. 품절 대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주가가 하루 동안에도 정말 변동성이 큰데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네. 정도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블루엠텍이거든요. 네. 블루엠텍인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고비의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주가는 어쨌든 그 전 고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대응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시장 자체의 수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봉에 올렸다가 단봉에 또 빼는 경우, 정말 말도 안 되게 빼는 경우, 맞아요. 저도 황당해할 정도로 상승을 시켰다가 또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무섭게 급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빠질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대응하는 그런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업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바이오군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어려우시다,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 요즘에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블루엠텍 유통사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동안의 주가 시세만 보더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마감가는 1%대 후반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언제나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2128-8547번 전화번호로도 전화 가능하니까 상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상담을 보내주셨는지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8,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0% 넉넉하게 들고 계신데 4가지 종목 중에서 2가지는 파란불, 2가지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수익률과 손실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 8, 9, 10월 달 내일이 좀 내리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 투자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오락가락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의 멋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현금 비중 2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도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포트폴리오 괜찮네, 포트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거의 항상 이 토마토 증권 네. 방송을 좀 즐겨 보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반 전문가처럼 맞아요. 말씀을 하세요. 채팅창에서도. 근데 얼쑤 좋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 지금 포트는 저는 좋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부터 빠르게 한번 좀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이 오늘 그래도 호재성 이슈로 좀 반응이 나온 종목일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25.29%로 반도체 종목들의 겨울론에 의해서 조금 약세권에 있습니다. 14만 5,500원에 지금 비중 15%대 들고 계신데 한미반도체 상반기 생각해 본다면 이거 진짜 꺾이지가 않네 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네. 요새가 바이오라면 상반기에는 사실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이미 내년 HBM4 양산에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MUF 공정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 MUF 방식은 지금 전 세계 독과점이에요.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방식이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미 그 5세대 HBM3E에도 이 방식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미 반도체가 꾸준하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한미 반도체가 2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10만 원 때까지 지금 내려와 있긴 한데 그 동안에도 사실 지금 대주주가 그 곽동신 부회장 포함해서 특수관계인으로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원까지 갔다 왔다가 이 부분까지 내려올 때도 물량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이 한미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원래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조정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매수가 이상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 HBM 장비를 마이크론에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론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대규모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그 추가적인 하반기에도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800억 정도의 매출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년 동기하면 또 굉장히 큰 성장률이죠.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엔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보유 의견이 우선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에서도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평단가가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보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20%가 넘는 손실 중이신데 보유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한 19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네.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간 투자에 좀 집중을 하셔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는 도전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우선 부회장을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혀 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도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약간 손해 보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들 꺾이지 않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평단가가 살짝 높아서인지 약간의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네.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셀트리온 잘 사셨고요. 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그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해서 67%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앞에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생물보안법 그 이슈와 함께 하반기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죠. CDMO 시장을 진출을 선언을 한 만큼 아마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벤트라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에 1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상승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서 내려왔고요. 바로 급하게 또 들어 올립니다. 크게 들어 올리면서 12%가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그리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천장을 지금 3번을 노크를 했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보통 천장을 3번을 노크를 하면 다음에는 뚫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요 선을 아마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통 25만 원에서 26만 원을 맞아요. 전망을 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은 지속 단기간 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단기간에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록 파란불을 강하게 켜고 있지만 이 종목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8월 달부터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밀리기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25만 원에서 27만 원 밴드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조금 목표가 상향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 종목은 확실한 수익권 종목이고 또 기대감도 높은 종목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이오부터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이 셀트리온 조금 전에 시황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도 그대로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종목 10%대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계속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우상향 추세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뇌전증 신약이죠.
세노바 메이트인데 미국 이름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남미로도 진출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이 지금 1,339억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서 74%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난해 그리고 그 전에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요. 흑자 전환,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타점에서 들어가시면 거의 바닥권이실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정말 상승 초입의 시작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도 지금 2천억 원이 넘으면서 네. 지난해 대비 77%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일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도 바닥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굉장히 뚫기 어려운 그런 매물대기도 하고 그리고 뚫게 되면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이미 SK 바이오팜은 수익권이시지만 이 수익권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좀 발생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섹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달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참 잘 매수를 하셨고 또 오래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찾아보니까 QOQ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경계감이 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 지금 안착이 됐고요. 효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미로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이 흑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네.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우려가 되셨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걱정 없이 지켜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종목들도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가 오늘 승리 계획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북한 측에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간의 이슈도 있고 방산 쪽은 수주 모멘텀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부분만 좀 따질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주산업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시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속 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아요. 예, 맞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유럽과 다른 나라를 넘어서 자동화 자주포 K9A2죠. 미국 진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까지 시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수주 금액은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연장 로켓포죠. 천무 그리고 K9 자주포가 수주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3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액이 9조 3천억인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30조 원이 넘기 때문에 3년치 물량이 이미 수주 잔고로 쌓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볼륨만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부분만 따졌을 때 올해 상반기에 지금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0%가 1089%. 네, 1089%가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가성비가 좋은 걸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쵸.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폴란드도 뭐 1차, 2차, 루마니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았고, 이제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뭐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무기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운집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쏘아 붓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한화 기업 자체가 특히나 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영업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 1089% 늘었다는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의 현금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신규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네.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렵지만 이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하셔야 큰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20%인데 여기에서 10% 정도만 한올 바이오파마 신규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초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5만 원, 그리고 2차는 5만 5천 원인데 지금 한올 손절가는 4만 2천 원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에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돌파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대응 전략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기술 이전 계약이 2건이 체결이 됐어요. 기술 이전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맘이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상까지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쵸. 1상, 2상을 통과해서 3상까지가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3상까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술 이전 이슈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3상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이 되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금 비중 20%에서 10% 정도는 한올바이오파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 30%, 15% 비중 들고 계시지만 추가적인 10% 바이오 종목 한 가지를 더 담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신고가를 이미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릴 내용은 요즘에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흐름 잘 타시면 수익이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흐름과 약간 어긋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우리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내고 싶은 수익률 다 못 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또 1%, 2%, 3% 아니잖아요. 50%, 100% 뭐 템버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큰 수익률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한 매매를 하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테마를 따라가시면 물리더라도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테마군에 있는 종목을 잡았다가 물리시더라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거든요. 그럼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테마. 다음은 실적이에요. 요즘에 수급이 너무 불균형하다 보니까 단봉에 올렸다가 또 단봉에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이 실적은 꼭 보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사실 초를 다투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초를 다투는 싸움에서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흑자 경영 잘 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편안한 매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그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최근의 거래 대금. 근데 너무 안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1,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 3% 수익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50%, 100%, 200%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큰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개인이 만들어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큰 급등에서는 항상 이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웨인이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의 누적 수급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트상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 어렵다.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 유동 주식 거래량 30% 이상 나오는 종목.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기, 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단기 트레이딩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라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근데 1대 주주, 2대 주주 이하 만약에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유동 주식이 700만이 되겠죠? 700만에서 30%면 210만 주. 21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안 나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도 그렇게 단봉에 그렇게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 스타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안내드렸던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일단 라파스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3개월, 그러니까 7월달, 6월달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크게 관심 없던 섹터군이었습니다. 라파스는 당시에 비만 치료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사실. 예, 이 위고비를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라파스가 그때 당시에 붙이는 비만 치료제로 이슈를 타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루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락 흐름이었어요. 하락 흐름이었고요. 여기에서 원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횡보 구간처럼 보이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략을 7월 15일 날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캔들의 시초가를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거의 4거래일 만이죠.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상승률은 100%에 약 100%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은 사실 당시에 해리스 트레이드로 마리아나 관련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움직임이었죠. 근데 최근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 캔들에서 시초가 1,715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틀 만에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 원료 약품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사실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도 대웅제약도 앞전에는 약간 하락 흐름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윗꼬리를 그린 큰 캔들이었지만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죠. 예,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군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시플로우도 있죠. 우르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로 제가 GLP-1 관련된 비만 치료제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공략을 이 캔들 이후에 여기서 합니다. 이 캔들에서 하는데 이게 7월 9일이에요. 시초가 11만 2,200원에 진입을 했고요. 거의 50%가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10월 11일 날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 흐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매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약바이오 테마군 중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컨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제가 방송에서 한 10번도 넘게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초에 6월 21일 날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날 시초가 4750원에 공략을 합니다.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차트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 부분이죠. 이 추세를 만들어내는 상승 초입 부분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에 그 포트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도 지금 지난해 매출이 뭐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갔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상승 계속 52주 신고가를 깨트리면서 지금 상승을 가려고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참 의문이긴 한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이슈뿐만이 아니라 철도 대장주입니다. 철도 대장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우크라이나를 종전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면 종전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언급을 할 정도로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 규모도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그 건설보다도 철도가 먼저 깔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수혜주로 현대로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승 추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제가 그 포트 안내해드리면서 제가 신규로 한번 편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를 96,000원에 본 방송에서 드렸었습니다. 드렸고요. 목표가 1차 11만 원, 2차 12만 원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을 이날 했고요. 바로 다음 날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초가 공략 96,000원 매수가 잡고선 바로 4거래일 만에 사실 2차 목표가까지는 다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의 그런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변경될 수가 있어요. 변경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약바이오 군들 같은 경우는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매수가 96,000원에 진입을 해서 지금 최고가 16만 4천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의 뭐 상승률 지금 80% 가까이 지금 가려고 재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 편하게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녹십자와 와이바이오 로직스였는데, 이 와이오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 시초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초가가 매수가가 12만 3,500원에 시초가가 잡히면서 12,350원에 잡히고, 제가 1차 목표가를 14,000원 드렸어요. 자, 2차는 1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빠지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약 15%의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 2차 목표가 15,000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미국 암 학회에서 연구 발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건이 채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채택이 됐다라는 거는 이 연구 발표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암학회는 내달입니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거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군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을 주도하는 이 제약바이오 테마군에서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대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기 종목,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중기, 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은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단기 종목을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저랑 함께 하시죠. 네.
네, 저희 주식 멘토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을 보니까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섹터는 조금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하락했던 섹터들 내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도 그랬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그랬고 또 특수적인 건 한강 특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네. 시장이 참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군들의 하락폭이 좀 깊었던 만큼 좀 이 반도체군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을 잘 타시면 분명히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흐름과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라 정답은 그냥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저랑 함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조금 더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쉽게 매매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들 챙겨가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